네, 정혜인 아나운서와 오늘 마감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. 네, 오늘도 한 줄 평으로 장 주요 포인트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도 한 줄 평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죠? 오늘 다 플러스권인가요?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네, 하면 오늘 코스피 네. 3,197점, 거의 뭐 한 3포인트 차이로 3,200선 탈환을 못했는데, 자 코스닥도 역시 978.30포인트로 좀 마감했습니다. 자, 제가 요즘 좀 최근에 좀 예측됐던 어떤 이 지수 흐름으로 좀 예측되고 있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공매도 재개했던 어떤 불안감 좀 가중되겠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가시화되면 될수록 주가 어떤 추세 전환 반드시 있을 것이다. 추세 전환은 좀 시작됐다. 1분기 실적은 2020년도 대비 대부분 기업들이 다 좀 좋을 것이다. 맞습니다. 2020년도가 그만큼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1분기 5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좀 개별 장세에서 어떤 흐름이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이 좀 예상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장 한 줄 평은 아주 이 뭘까요, 대표님? 따뜻한 따뜻한 핫팩이다. 핫팩이다. 그렇죠. 핫팩 따뜻한 거 맞습니까? 그렇죠. 아, 더 더운데? 지금은 좀 뜨거울 수 있는데 네. 자 우리 핫팩 추울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. 네. 처음엔 되게 차갑죠. 맞습니다. 차가운데 계속 비비고 있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갑자기 따뜻해지다 못해지 너무 뜨거워지는 그렇죠. 네. 자 서서히 그런 우리의 증시 유입효과가 그렇습니다. 공매도 때문에 다소 좀 차가웠던 어떤 증시 기조가 서서히 좀 따뜻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. 반기까지는 그래도 올해 이 사상 최대 어떤 증시 흐름까지 좀 저는 기대해보고 싶은데요. 일단 중간중에 어떤 대내외 어떤 변수만 좀 없다면 그래도 3,300포인트를 좀 탈환하기 위한 반기까지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. 네. 근데 대표님, 요즘 손난로는 이거 비비고 막 똑딱똑딱 안 하는 거 아세요? 모르겠어요. 저는 핫팩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. 요즘은 충전이라고요. 그래요? 네.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왜냐면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손난로는 또 식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요즘 충전기로 대입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3,300 탈환도 가능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한 만큼 저희와 함께 쭉 따뜻한 핫팩으로 끝까지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네. 네, 괜찮았나요? 좋죠. 네, 트렌디하게. 네. 그럼 지속적으로 한 4,000포인트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앵커님 이 바람대로 한 4,000포인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아주 과감하게 4,000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. 오늘 한 줄 평 따뜻하고 뜨거운 핫팩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. 대표님,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이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오늘은 CJ 대한통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CJ 대한통운 1분기 영업이익이 48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7%나 감소했는데요. 사실상 저는 이 코로나19로 택배가 정말 많이 저희 집으로 오거든요. 네. 그리고 아파트 보면은 집집마다 모든 택배물들이 다 쌓여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 택배업계가 조금은 호황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성장세가 아닌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? 당연한 겁니다. 당연한 거예요. 당연한 우리가 건가요? 항상 신문을 좀 많이 구독해보고 신문 속의 어떤 경제 숨은 뜻, 그다음에 신문 속의 어떤 트렌드, 신문 속의 기업의 어떤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로 이제 우리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. 사람이 직접 이 시장이나 마켓에 가서 직접 쇼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배송해서 주문받는 그런 소비 행태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 이제 택배사의 어떤 사상 최대 이익을 좀 갖고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가 무슨 영업상에 큰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. 자, 언론에서 너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. 잠깐 내용을 볼게요. 네,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대한통운 뭐 지금 실적 발표 잠깐 지금 보면은 실적은 지금 이 전년 대비 7%가 매출액은 늘었죠. 네. 늘어서 지금 이 2조 6,920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7%가 늘었다 이거예요. 그런데 영업이익이 17.3%가 좀 감소된 481억이라는 거죠.
그렇다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. 그럼 수익성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냐, 매출은 늘었는데 왜 수익이 줄어든 것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죠. 최근에 우리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,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과로사들이 좀 이 사회적 이슈로 한번 부각이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지금 CJ 대한통운이 택배 집화 인력을 좀 더 이 추가 투입을 하게 된 건데, 자 이게 그냥 공짜로 추가되는 거냐? 아니죠. 아니죠. 당연히 영업 손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대한통운은요, 매출이 이커머스 산업 그리고 이 해상 항공의 이 포워딩 이 물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은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감소한 이유는요,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4,000명 이상의 신규 분류 인력을 좀 투입했다. 당연히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모든 기업의 인건비 파이는 이 제조원가에 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상당합니다. 사실은 우리가 뭐 이 기장치에 들어가는 어떤 전력비, 그 다음에 뭐 직접비, 간접비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노무비라고 불리는 이 직접 인건비에 대한 어떤 파이도 크기 때문에 4,000명의 신규 채용, 이 고용 증대 효과가 영업손익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. 그렇다면은 지금 이 추가적인 어떤 매출 부분이 좀 더 상승하고 택배 이 가격이죠. 맞습니다.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들이 좀 이 가시화가 될 전망인데 만약 이에 따른 어떤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1분기에 이런 어떤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을 좀 지적하는 것은 다소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, 그러다 보니 택배 집화 인력을 추가하게 됐고 또 영업 손실로 인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추가적인 매출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시화되는 건 조금 이른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네, 오늘의 한 줄평 또 따뜻한 핫팩으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. 저희는 다음 주 더 따뜻하게 돌아오고요. 또 잠시 후에는 올라올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